지금부터 공실모티브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 제5회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 동향 및 방향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 실천 모임의 대표 김병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어팔기 등의 반경쟁력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정상기한 준수,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러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공정위의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 바람직한 규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실모티브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는 우선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플랫폼 규제 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대학 교수 등 몇 분의 전문가에게 방송 출연을 요청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모두 사양을 해서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 방안은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부분, 즉 수평관계 부분과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 소위 가불관계 또는 수직관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의 규제 방안은 지배적 플랫폼 제도를 도입하고 지배적 플랫폼이 경쟁 제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추정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지배적 플랫폼이 입증했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겠다. 즉 입증 책임을 전환하겠다 하는 것이고, 지배적 플랫폼은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경쟁 제한 혐의가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규제 대상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등 6개 분야이고, 금지 대상 행위는 자사우대, 끼어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입니다. 수직적 관계의 규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들 플랫폼의 정상기한 준수,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거래 내용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모두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과의 관계, 즉 수평적 관계만을 규제하고 있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는 따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 즉 DMA를 제정해서 202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DMA는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개사업자를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의 핵심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이들 사업자의 22개 서비스가 핵심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지 대상 행위는 자사우대, 끼어팔기, 체해 대우 요구, 타사 앱 탑재 제한 등입니다. 일본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2023년 5월에 제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운영체제 사업자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전에 지정하고 동사업자의 타사의 탑재 제한 행위 등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도 EU와 비슷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중에 있고 독일은 독일 경쟁법을 개정하여 규제 중입니다. 미국은 일반 경쟁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큰 쟁점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이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한국처럼 기존의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규제 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고 규제 대상 행위를 지정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국처럼 규제 대상 플랫폼의 기준만 정해놓고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는 것도 규제 대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EU, 일본, 영국처럼 수평적 관계만을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모두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냐 또는 기존의 경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아무런 개정 없이 종전처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대상 플랫폼과 금지 행위를 지정하는 것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의 적기 시정 및 예방에 용이하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및 시장은 변화가 빨라서 규제의 효과성이 조기에 상실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플랫폼이 주요 타겟이 되어 역차별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에 기존 경쟁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행위 발생 시 법 위반 판단을 하는 것은 국내 플랫폼에 대해 과도하거나 차별적 규제를 배제할 수 있고 변화가 빠른 기술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쟁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 위반 행위의 입증이 어렵고 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적기의 시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한 저희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적 관계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당분간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디지털 시장의 기술 변화나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서 법에 의한 플랫폼 규제가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의 끼어 팔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관을 맡았었는데 그때 정말로 오랜 시간 최정의 인력을 투입해서 위법 판단을 하고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5년 정도 지나니까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다른 웹 브라우저로 상당 부분 대체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디어 플레이어도 곰 플레이어 같은 다른 제품의 시장이 크게 잠식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유율 변화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소비자 선택의 변화로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면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용이하고 빠르게 공정위에서 위법행위 시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형 플랫폼의 자금력이나 이제까지의 관행을 볼 때 공정위의 위법 판단에 대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길고 긴 소송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경우 시정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역시 장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구글, 애플 등 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되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한국 플랫폼이 1차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참고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대형 플랫폼이 없고 그래서 미국의 대형 플랫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직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것처럼 대규모 유통법을 개정해서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등의 규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았듯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력이나 중개력의 남용 행위로부터 중소사업자나 입점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도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중소사업자나 입점업체의 보호를 위한 유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유화법의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법안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만을 규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으로 공실모TV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 제5회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동향 및 방향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